어젯밤 11시 10분부터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 여러 정책과 의혹 등을 두고 후보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그 가운데 경기도민의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부터 짚어볼까 하는데요. 바로 일기 신도시. 이에 대해서 김동연 후보, 김의국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반대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김은혜 후보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는데 민주당 반대로 무산이라고 말을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내가 만든 법안이다, 민주당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엇갈리고 있는데요. 사안에 대한 팩트체크 좀 해주시죠. 사실 어느 쪽이 반대해서 통과하지 못했다, 진행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좀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난 정권 때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제 이슈가 많이 대두가 되면서 부동산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대선 전국에서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공급 위주의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지난 1월에 그 일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을 이렇게 늘리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냈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일기 신도시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특별법도 내고 위원회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김은혜 그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민주당도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법을 발의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일개 신도시를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던, 공약을 걸었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이제 인수위에서 이걸 정말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점에 좀 부딪혔던 모양입니다. 사실 이게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용적률 문제라든지 아니면 초과 이익 환수 문제,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 다 받아야 되는데요. 관련 법률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발목을 잡는 게 많아서 그런 것들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 만들어주면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또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쪽에서 소외감이나 아니면은 이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이슈들, 소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특별 케이스를 만드는 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기 신도시를 그렇게 일괄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딴 데로 옮겨야 되는 큰 그런 일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정책적으로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좀 추진되는 게 약간 이제 늦춰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게 다시 이제 그 경기도의 문제니까 경기도지사 그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 건데요. 지금 이제 서로 이제 후보가 서로 당선되기 위해서 다투는 거니까 이거 늦춰지고 문제되는 것이 상대방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양쪽 다 추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추진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의지 양쪽 다 있다. 두 후보 간의 공방은 양쪽 다 맞고 양쪽 다 틀린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관련된 또 하나의 쟁점들, 어떻게 일기 신도시를 재건축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포문을 이제 김은혜 후보가 열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공공주도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재건축으로 말을 바꿨다. 이건 김동연 후보에 대한 공격입니다. 공공인지 민간인지 제대로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김동연 후보가 공공이라는 얘기를 잠깐 꺼내긴 했습니다. 실제로 김동연 후보는 공공 재건축은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민간 재건축은 주민 재산권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두 개 다 장점이 있는데 주민의 의견에 따라 공공을 원하면 공공대로 가는 것이고 민간을 원하면 민간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기 신도시법, 그러니까 김필성 변호사 말대로 하면 이제 의지도 다 똑같고 공공 민간 아무거나 주민 원하는 대로 똑같고 별 차이가 없고, 하나 걱정되는 것은 용적률 부분인데 만든다고, 관련된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정말로 신도시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양 진영에서 사실은 이제 청사진을 막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경기도의 좀 특성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경기도가 인구가 최근에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고 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진척이 돼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시를 이제 재건축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또 누가 주체가 되느냐 이런 것도 지금 논쟁이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규모, 용적률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사실 또 집값의 영향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게 개발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는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될 것이고 또 도시만 지어놓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현재에 맞게끔 수준을 높여야 될 책임도 있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도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나 이 굉장히 복잡한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부총리를 하다가 이제 대선 후보까지 이제 준비를 하셨던 분인데요. 사실 경기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준비가 좀 부족할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의 지역구를 좀 국회의원 활동을 좀 오랜 시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좀 공방을 하면서 이제 김은혜 후보가 아무래도 김동연 후보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준비 부족을 좀 꼬집기 위해서 그렇게 좀 몰아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네, 재건축은 김은혜 후보가 더 많이 한다. 이 부분을 좀 더 보여주려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론회 전반부는 이렇게 공약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면 후반부는요. 검증 공세가 치열했습니다. 후반부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보시면요. 김은혜 후보가 이렇게 먼저 시작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가 대선 당시에 단일화를 제안한 날, 그러니까 작년 얘기입니다. 조폭 출신으로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 중인 이가 거액의 후원금을 김동연 후보에게 냈던데 살짝 설명을 드리면 작년 10월 대선 당시에 김동연 후보가 2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낸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지인으로 추측된다는 점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단일화 대가였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강용석 후보가 제시했던 문제, 이 부분은 아주대 총장 시절의 비서에 기재부 부정채용 의혹이 김동연 후보에게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지난 대선 당시에 2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은 부분, 이거 혹시 단일화 대가 아니냐, 이거 근거에 의혹의 핵심이 있는 겁니까? 예, 뭐 일단은 사실 그 후원금 논란이 좀 있는 건데요. 사실 그 후원금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아직 뭐 확인된 바가 다 없기 때문에 그 보도된 의혹 자체로만 이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이런 그 뭐 조폭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성남의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SBS에서 옛날에 보도된 적도 있는데 그 성남시의 그런 여러 가지 운영하는 단체들 가운데 뭐 경호업체 같은 거죠. 이런 데서 이제 조폭 출신들이 이제 그런 사업을 좀 운영하면서 성남시와 상당히 유착돼 있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사실 이제 확인된 바는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 시절에는 또 그런 조폭 출신들이 그런 운전기사로 썼다라든지 여러 가지 후원의 논란을 받으면서 사실 유죄 판결까지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이런 좀 후원이 들어간 절차나 그런 내용들이 조금 부적절했지 않았냐 이런 좀 논란을 제시한 걸로 보이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동연 후보가 뭐 설명한 것으로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은규 변호사께 좀 추가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면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의혹이었다, 이렇게 설득력이 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아무래도 사실은 그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특히 그 성남을 지역으로 했던 그 이재명 후보의 그런 논란들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뭐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과거에는 여겼다가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또 밝혀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S사라고 이제 나오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도 사실 뭐 이재명 후보랑도 복잡한 그런 관계들이 좀 있었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수사로서 이런 거 뭐 확인하지 않는 바에는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의혹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떠올리게 하려는 전략이었다, 이런 점도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강용석 후보가 김동연 후보에게 했던 공격, 그러니까 아주대 총장 시절에 김동연 후보가 그 비서가 있었는데 기재부에 혹시 부정 채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 선거 그 토론회 초반부터 강용석 후보가 해당 당사자의 얼굴을, 젊은 여성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김동연 후보와 함께 있는 사진을 계속 보여줬는데 이 뉘앙스가 부정 채용보다는 관계가 뭐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진 한 건 아니니까. 말에는 없었지만. 네, 말은 없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뭐 그게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사실 이제 그 강용석 후보가 이제 제시한 문제는 부정 채용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부정 채용이라고 볼 만한 사실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구체적인 뭐 단서나 이런 것들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의혹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김 변호사께 한 번 더 질문 네. 드려보면 네. 그 해당 인물 당사자에 대한 얼굴을 처음부터 공개를 했어요. 여러 장을.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사실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공직선거법이 문제될 여지가 있을 텐데요. 250조 또는 251조가 문제될 여지는 있을 텐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 선거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인정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공선법이 지나치게 선거의 자유를 제약한다라는 그런 비판은 계속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김동연 후보에 대한 범죄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이게 지금 그 후보가 아니라 비서인 경우에는 공인이 아니잖아요. 예. 비서가 정치인도 아니고. 근데 이제 비서의 그런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적시한 거는 비서에 대한 범죄는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민주당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걸로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강용석 후보 입장에서는 여성 그 비서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건 이제 만약 저기 명예훼손 인정이 되면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텐데요. 이제 방송을 통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쪽으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질문을 좀 드려보면요. 사진을 좀 공개했고 당사자의 모습은 드러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부정 채용인을 의심할 수 있는 뭔가 기록을 좀 가져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을 것 같긴 한데요. 기록 같은 건 제시되지 않고 계속 이념만 강조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제가 이제 공직선거법 문제는 좀 약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단언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도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사실 좀 악의적인, 원래 이제 공직선거법 250조, 251조에는 비방 목적을 이유로 도성 요건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후보를 이게 공정한 의미에서, 정당한 의미에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이것이 그 이상의 비방 목적이나 아니면 다른 공익성 없이 네. 한 것이 인정이 되면 그것도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김동연 후보는 어쨌든 공인이니까, 그리고 정치인이니까, 또 이제 선거 전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좀 피해갈 만한 구석이 좀 있는 반면에 그 여성분에 대해서는, 그 비서에 대해서는 공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거나 이렇게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거를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건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은혜 후보에게 쏟아진 의혹들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의혹은 김동연 후보가 공격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이런 발언들이 주도권 토론에서 마지막, 후보 토론의 마지막에서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KT 전무 시절에 부정 채용을 청탁한 의혹이 있다. 김은혜 후보는 그런 일이 없다더니 검사가 추천한 사실 있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검찰 조서 기록인 거죠. 이 부분을 어제 김동연 후보가 토론회에 제시했던 건데, 거기서 답변이 시댁 쪽에서 부탁받았다. 그러니까 추천한 거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 김동연 후보가 얘기하는 거고요. 강용석 후보는 남편 빌딩 얘기, 재산 축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천억 원 정도 되는 빌딩의 한 4분의 1을 김은혜 후보의 남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158억 원, 그러니까 2천억이니까 4분의 1 정도 하면 한 500억 쪽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일단 취업 청탁 의혹 문제에 대해서 김은혜 후보, 검찰 쪽에서 일단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2012년 사건이고요. KT 부정 청탁은 지금 애초에 문제되기 시작했던 거는 그 관련 판결문에, KT 판결문에 그 부정 청탁한 인물 중, 이게 추천자 중에 한 명의 김은혜 당시 KT 전무, 현재 지금 후보의 이름이 나오면서 원래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했는데 합격으로 고쳐졌다라는 내용이 이제 판결문에 나온다는 게 이제 재판의 판결문에 판결 나오는 게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제 부탁을 한 일이 있다고 인정했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와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원래 김은혜 후보는 내가 전혀 부탁이나 이렇게 한 적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아예 사실관계를 부정을 했다가 판결문과 조서에 그런 것이 나오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냐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김은혜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무슨 당시에 검찰이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결과가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당시엔 참고인 조사,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에 김은혜 후보가 무슨 피의자가 돼서 다시 기소가 됐다거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현재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예.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자기를 처벌했지 않겠느냐. 근데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기를 기소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게 짤막하게 나온 얘기라서 어떤 취지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검찰이 그 김은혜 후보가 당시에 부탁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처벌하지 않았는지 또는 기소하지 않았는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혹 해소 차원에서는 뭐 이제 선고 과정에서 좀 밝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를 그런 위해서라도. 얘기 아닙니까? 네. 결론적으로 추천은 김은혜 후보가 당시에 했었는데 2012년에 네. 했었는데 네. 채용은 되지 않았다. 네. 이러니까 크게 물론 이제 부적절한 건 맞지만 크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 그 업무방해나 이쪽에 이런 게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실제 이게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해서요. 실제로 그 방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방해 위험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어요. 있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채용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될,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피해가기는 어렵고, 당시에 그거를 그렇게 검찰이 판단한, 문제 삼지 않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김은혜 후보가 어떻게든 내용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자료 같은 것들을 추가로 밝히는 게 뭐 김은혜 후보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직까지는 관련 해명이 나오지 않아 추가로 저희가 전해드릴 부분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강용석 후보가 제시했던 김은혜 후보 남편의 재산 축소 문제, 이 얘기를 좀 드려보면, 그러니까 강남에 2천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남편이 거기에 대해 4분의 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500억 정도로 신고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158억만 신고했다. 그러니까 아까 김동연 후보에 대한 기재부 채용 의혹, 이거보다는 조금 더 근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강용석 후보가 이제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시를 한 것이고요. 이제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이제 국회의원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에서 검토도 받았던 사안들이고, 또 이번에 출마를 하다 보면 또 재산 신고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선관위에서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제 그분 절차들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볼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을 어떻게 또 산정하느냐, 그리고 지분이 지금 4분의 1 정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강용석 후보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뭐 축소 신고 이런 부분들은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또 저것이 김은혜 후보 말이 맞다고 한다면은 또 강용석 후보가 또 허위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쪽에 또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아직 뭐 법률적으로 서로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갔는지까지는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은 이후에라도 조금 어느 한쪽에서라도 법률적 조치를 취한다면은 또 그 절차를 통해서 이 사실관계 여부는 또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의혹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로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요. 김은혜 후보가 이제 추가 입장을 밝히면 저희가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에서요, 2명의 후보만 나온 것이 아니라 2명의 또 다른 후보들이 있습니다. 정의당의 황순식,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강용석 후보, 두 후보가 있었는데 두 사람 간에도 신경전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황순식 후보가 김동연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전에 전화를 했다,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강용석 후보가 그 부분을 주장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팩트체크에 들어간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강 후보가 이제 곤란해하면서 노코멘트 하겠다, 긍부정도 답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긍정으로 보통은 해석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뭐 사실은 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통화 기록을 오픈하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지만은 사실 그걸 안 한다 그러면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뭐 이게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수사를 하면이야 그 과정에서 확인은 되겠지만은 외부에서 확인할 길은 없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화를 했든 또 안 했든지 간에 이런 사안 자체를 외부에 나와서 밝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조금 문제가 있고, 또 그 부분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토론회에서는 그 황 후보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묻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 후보는 뭐 NCND라고 하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어제는 넘어갔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발이 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좀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지금까지 강 변호사의 강용석 후보의 토론회 전략을 좀 지켜보면 일단 김남매라고 부릅니다. 김동연 후보, 김은혜 후보 둘 다 똑같다 하면서 공약에 허점들이 있고 현실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부분 좀 많이 부각을 시키는데 이런 토론회 전략을 좀 분석을 해주시고 앞으로 강용석 후보는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가는 것인지 좀 예측도 좀 해볼까요? 사실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지지율이나 상황을 봐서는 당선을 기대하고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생각을 하고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내심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그 토론 전략이나 아니면 뭐 그 선거를 임하는 방식 같은 것도 뭐 그런 자기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사실 뭐 좀 당선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지금 이제 주로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좀 무리한 듯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도 뭐 그런 것들이 안정선 선수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강용석 후보가 지금 토론에 나와서 뭘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자기 입장 정도를 간단히 밝히는 것 이상은 선거운동은 눈에 띄게 하고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이제 도중에 그만둔다면 이제 추가 비용을 더 안 들이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을 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 이걸 그만두는 것일 텐데 사실 토론회 하고 이거 다 하고 나면은 뭐 굳이 끝까지 가더라도 비용을 더 아낄 수 있을까? 큰 차이가 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 현재 제가 느낌으로는 제 생각, 뭐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강용석 후보가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기 개인으로서 득표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게 정치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서, 이게 뭐 어떤 단일화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다시 제기되지 않으면 저는 끝까지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갈 수 있다. 일단 현수막, 특히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현수막은 좀 드물게 보이긴 하는데 신 변호사님께도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용석 후보의 앞으로 토론회 끝까지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토론회뿐만 아니라 일단 선거를 좀 완주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선거를 무소속으로 할 때 가장 걸리는 부분들이 사실 금전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후원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다 금전이 마련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홍보를 위해서 나온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고려했을 때 끝까지 완주할 걸로 보이고요. 이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사표 방지 심리라고 해서 이제 밴드웨건 효과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지율 차이가 현격하게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강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자들도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조금 더 이 내 표가 사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될 만한 후보에게 더 옮겨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대선에서도 이제 심상정 후보가 원래 보유했던 지지율보다는 막판에 조금 덜 얻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해봅니다. 끝까지 간다 그래도 두 분 다 끝까지 간다고 말씀하셨고요.